A급의 저서들을 보면 황당무계한 제목의 책들을 많이 접하곤 한다. 책이 판매되는 요소 중 하나가 제목을 어떻게 지었느냐에 따라 좌우되기도 한다. 인터넷상의 글도 무척 궁금하게끔 올라오면 로그인 안 하고는 못 베긴다. 파워 블로그라면 얼마만큼의 조회수를 기록하느냐에 따라 순위에 오른다. 그러니까 책을 집필하려면 어떠한 주제보다는 타이틀을 무엇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르내린다. 물론 본문 내용은 더 좋을 수 있다. 여기서 소개할 도서 제목이 예전에도 한 10년 됐나? 이 책을 보았던 때가 바로 본 서점에서 여기서 한번 이 책을 보았었거든요. 이 긍정의 배신이라는 책인데 올해 번역서예요. 바버라 에런 라이크가 집필을 했고 전미영이라는 사람이 번역을 한 책인데 이전에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있었죠. 물론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뭐 요즘은 뭐 민주화돼서 판금도서로 지정되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출간이 거절된다는지 그런다면 몰라도 요즘은 뭐 이미 출간한 저서를 뭐 어떻게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책을 당시 조국 전 민정수석께서는 구역질라는 책이라고 혹평을 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역시 이 긍정의 배신이라는 저서는 구역질라는 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제목만 봐서는 섣불리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반일 종족주의라는 게 뭐 제목만 보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용이 엄청 구려요. 반면에 이 긍정의 배신이라는 책은 이 제목부터가 좀 꺼림직하지 않습니까? 물론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냥 뭐 제목만 보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긍정의 배신이라는 책이 이 온라인 서점을 검색해 보니까 놀랍게도 이런 종류의 책이 미국에서 베스트셀러라는 사실입니다. 서평도 상당한데 마치 하이에나 떼들 같았다. 나뿐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이 현대사회의 패배의식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 당연한 것이다. 사람의 장기도 찍어낼 수 있다는 3D 프린터 기술은 인류 문명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명의 이기다. 따라서 인류는 갈수록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는 황폐해져가고 있다.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패배의식이 만연하다. 이 책이 출간된 이듬해인 2012년 설문조사에서 미국인의 약 56%가 경기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거 클린턴 행정부 때 미국의 전 분야의 경기가 대호황이었다. 따라서 내 집을 갖고자 하는 전 국민들한테 주택을 무담보로 대출해 주면서 상환 능력을 감당하지 않은 채 준 게 거품을 휘었던 셈이다.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출간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에 대항마격이 출간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책을 낸 원작자보다 이를 번역한 우리나라 작가가 더 문제라고 본다. 작가라기보단 번역가라고만 해야 되나? 물론 그냥 번역만 하는지 기성 작가가 번역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되었든 처음 듣는 이름인지라 이런 류의 책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은 우리나라 또한 패배의식을 가져다 주기 위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저서는 우리나라에서만큼은 판금 도서로 지정되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한 독자를 이루고 있다니 우리나라도 수출된 것이 당연하다. 아니 지금 우리나라 내에서도 뭐 판금 도서 운운하면 뭐 유신 시대니 뭐 독재 시자료의 회기로 나느니 말이 많은 텐데 이게 미국에서 쓴 책이니까 우리가 뭐 함부로 뭐 평가할 수는 없겠죠. 아무쪼록 인류는 위기 때마다 성경을 위시한 기도로 타개해 나갔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인류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은 인식부터 다르다. 예컨대 이상기후를 보는 시각도 긍정적인 사람은 망고스틴이나 구아바 같은 열대과일이 열리면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 각국의 과일을 재배해서 먹을 수 있게 될 거라고 말할 수 있다. 반면 부정적인 사람은 그만큼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라는 말은 옛말이 되었다고 말할 것이다.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미국에는 루즈벨트의 기도가 있었다. 이 시어도 루즈벨트가 아니라 프랭클린 루즈벨트인데 같은 루즈벨트라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질이 달랐어요. 이 시어도 루즈벨트는 뭐 자국내에서는 인기 있었던 대통령이었는지는 몰라도 당시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국권을 침탈당하는데 승인해준 인간이었습니다. 당시 외교 사절이었던 스티븐스는 일제에 조선합병을 친송하다 전면에 의해 저격되었습니다. 이 반면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그때 존경까지는 아니라도 나름대로 인정받은 인물이었었긴 했었죠. 그는 소아마비를 겪으면서도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여 장애인들의 롤 모델이 되어주기도 했다. 무엇보다 뉴딜 정책으로 대공황을 수습하여 세계적인 경제난에서 회복시킨 인물로 같은 시기 2차 대전도 승리로 이끌어 동시에 우리나라를 일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 그러니까 시어조 루즈벨트는 우리나라를 일제 식민 통치케 한 사람이라면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일제로부터
독립시킨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2차 대전을 역성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기도가 결정적이었다. 원래 상륙 감행일은 1944년 2월 5일 예정이었다고 한다. 당시 노르망디 앞바다에는 풍랑이 심했다. 며칠째 이어질 정도로 기상 조건이 좋지 않았는데 자칫 계속 미뤄지게 되면 적군에 들키기 십상이었다. 여기서 적군은 나치 독일군을 말하는 거죠. 이때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은 기도를 드렸고 이튿날 파도가 잠잠해지자 작전을 감행하였다. 그래서 승리했다. 이는 남북전쟁 때도 석유 파동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긍정은 독립 200년 안팎의 애국국가 미국을 세계의 리더로 부상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5,000년 된 고조 할아버지 국가보다 한국보다 국가 부채가 더 많다.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그 정도의 부채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책 제목부터 바꾸어야 한다. 긍정적 사고는 발등을 찍는 게 아닌 연단이다. 단지 인내하지 못한 결과일 뿐이다. 그러니까 항상 언제든지 시험이나 환난에 부딪힐 수 있는 조건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를 지혜롭게 극복하느냐 아니면 견디지 못하고 나가 떨어지느냐에 따른 차이인 거죠. 또 이 자녀를 30명이나 둔 집사님. 이 내용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전 계정에서 올렸던 영상에서 그 영상으로만 보내드렸는데 그렇게 따라서 이건 넘어가고 다음 본문 소재로에서 여기에선 영상을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영상만 올려드려서 그러니까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 다음 본문 내용이